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7일 치러졌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험장 앞 열띤 응원전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대학 수능시험 종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의 일탈과 범죄 행위 노출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청소년 보호 활동을 강화합니다. 제83회 순국선열의 난 기념식이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 2,396명, 경북 2,762명으로 치료 중인 환자는 대구 14,000여 명, 경북 2만 1,000여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7일 치러졌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험장 앞에 열띤 응원전은 없었는데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일 아침, 선생님과 학부모, 수험생 후배들이 나와 조용한 분위기 속에 응원의 인사를 전합니다. 긴장한 제자들을 위해 등을 토닥여주고 손에 든 팻말에는 애정이 가득 담겼습니다. 지난 1년간 3학년 생활하면서 고생도 많았고 한데 오늘 실력을 다 쏟아붓고 시험 끝나고 모두 함께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배들도 아침 일찍부터 나와 선배들을 맞이합니다. 떠들썩한 구호제창 대신 밝은 미소로 선배들을 응원합니다.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할게요. 오전 8시 10분 최종 입실 완료를 앞두고 시험장에 들어선 수험생의 모습엔 긴장감이 감돕니다.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 걱정도 되지만 스스로를 격려하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평소에 하던 만큼만 나왔으면 좋겠고 실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수 없이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세 번째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구 경북에서는 123개 시험장에서 4만 4천여 명이 응시한 가운데 수험생 확진자 170여 명이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여러분 수능 치던 날 기억하세요? 저는 시험을 치기 전엔 긴장을 좀 했었던 것 같고 또 시험이 끝난 후엔 정말 이게 끝인가 하면서 실감이 잘 안 났던 것 같은데요. 네, 2023학년도 수능이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그동안 고생 참 많았는데요. 시험 난이도는 어땠는지, 시험이 끝나고 어떤 마음으로 지내면 좋은지 홍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올해 시험 난이도를 살펴보면 국어는 지난해보다 쉬웠고 수학은 어려웠다는 평입니다.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언어와 매체 문제도 좀 팽이했지만 화법과 작문의 문제가 좀 많이 쉬워서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어서 이 공통 과목이 이번에 조금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공통 과목이 어려워질수록 문과생들한테는 좀 더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수능이 끝나고 마음을 완전히 놓기 쉽지만 대입 전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채점 이후 자신의 적성과 성적을 고려해 유리한 전형을 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수능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나고 불안, 좌절, 허탈함,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기 쉽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수능은 내가 준비한 것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기회들이 많다는 점을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그 노력한 결과를 좀 겸허히 수용하고 그리고 이걸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거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 수능이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의 나의 부족함을 일깨워주는 어떤 판단일 뿐이지 이 수능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결과는 12월 9일에 발표됩니다.
수험생들의 희망찬 대학 생활을 응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수능 시험 종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의 일탈과 범죄 행위 노출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청소년 보호 활동을 강화합니다.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수능 전후로 청소년 유해 환경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편의점과 술집 업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계도 활동을 펼칩니다. 또 경찰은 수능 이후 이어지는 겨울방학과 졸업 등 시기적 특성에 맞는 선도 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지역 기관단체장과 보훈단체장, 독립유공자 후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추모벽을 참배하고 만세 삼창을 외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17일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 2,396명, 경북 2,762명입니다. 대구는 전날보다 540명 감소했고 경북은 907명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대구 2명, 경북이 6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모두 3,374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담병상 가동률은 대구 33.5%, 경북 45%로 치료 중인 환자는 대구 14,000여 명, 경북 2만 1,000여 명입니다. 가을 행랑객이 늘고 날씨가 점점 건조해지면서 산불 발생에 대한 위험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산불이 날까 동분서주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산불 진화대입니다. 산불 진화대원들의 하루를 동행했는데요. 기자가 간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전국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 이 산불 진화대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산불 진화대와 함께 산불 예방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함께 동행했습니다. 첫 번째 업무는 산불 예방 활동입니다. 11월에 접어들면 가을철 산불 진화대의 활동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농번기가 끝나면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행여나 산불이 나지 않을까 예방하는 활동이 주 업무입니다. 각 경로당이나 남한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소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각을 금지하도라는 홍보를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산불. 산불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마을 곳곳을 다니며 순찰을 돌았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태우지 않도록 홍보하는 방송도 마을 전역에서 울려 퍼집니다. 우리 모두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산불 조심을 생활화합시다. 산림이 가까운 곳에서는 논, 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을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이제 차에서 잠시 내려 산불 조심 홍보 깃발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올릴까요? 한 번 더 볼까요? 등산로 입구에 등산객들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설치했습니다. 지금처럼 건조한 시기에는 산불이 나기가 쉽습니다. 산행하실 적에는 인화물질이나 불이 나기 쉬운 물질들은 미리 두고서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는 초소 감시. 굽이굽이 산길을 올라 산 정산에 위치한 초소에 도착했습니다. 주상님 안녕하세요. 와, 매일 이 길을 어떻게 올라오세요? 초소에서는 산불을 감시하고 등산객들에게 산불을 예방하는 궤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날씨가 좋지 않아 망원경으로 마을과 주변의 산을 보며 불길이 올라오는 곳이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산불이 났거나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행위는 없었습니다. 이제 산을 내려와 불을 끄는 훈련을 했습니다. 물이 가득 든 15kg짜리 등진 펌프를 메고 호수를 잡아당기면 물이 분사됩니다. 진화대원들은 산불이 나면 호수가 닿지 않는 곳에 이 등진 펌프를 메고 비탈면을 다니며 불을 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불 예방 진화대 인력은 만여 명입니다.
산불이 나면 최일선에서 불을 끄는 소방 진화대지만 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막 행동을 하고 일하다 보니까 당신들은 산불 조심만 하면 되지 우리한테 그렇게 할 권리가 있나 계산하면서 그걸 따지고 들어요. 처우 개선과 고령화 등 고충도 있지만 사명감 하나로 오늘도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일 산불 진화대 체험을 모두 마쳤는데요. 산불 진화대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자가 간다, 전주연입니다. 네, 기다리던 카타르 월드컵 드디어 11월 20일에 개막합니다. 우리 국가대표팀의 첫 경기는 24일 목요일 우루과이와 치러지는데요. 코로나19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사회 분위기가 가라앉은 탓인지 월드컵 직전에 열기는 이전 대회들만 못해 아쉬움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여파와 코로나19 확산 걱정 때문에 전국에서도 볼 수 있었던 거리 응원, 이번 월드컵에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축구협회와 서울시 등이 안전 대책과 함께 서울 광화문 거리 응원을 준비하고 있을 뿐 다른 지역의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의 안방 열기만큼은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 중심의 지역 상권도 월드컵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정에서 우리 대표팀의 선전도 응원하고 또 주위 사람들과 축구 이야기도 나누면서 어두워진 사회 분위기를 잠시 잊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영천 예술창작 스튜디오에서 입주 작가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안식의 빛을 그린 장하윤 작가와 일상의 행위예술을 평면에 담은 김민우 작가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신병균 기자입니다. 하늘을 향해 치솟은 도시 아파트, 그 어딘가에 불 하나를 밝히기 위해 질주해온 삶이 깃든 공간. 장하윤 작가에게 빛은 안식입니다. 오버데일 저 너머를 주제로 장 작가는 일을 마치고 들어가는 길에 만난 풍경에서 느낀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에 비친 저 너머의 빛은 시작이 되고 뒤돌아가는 귀결점이 되고 창 너머 떠오른 기억이 누군가의 마음에 빛을 비추길 작가는 바랍니다. 그 낮과 밤의 어떤 중간쯤과 그 사이의 풍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삶의 한 부분을 보듬어주는 감각적인 풍경과 낮의 모든 시간을 위로해주고 다시 내일을 시작하는,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끔 만들어주는 풍경을 담았습니다. 자연 발생 조건, 퍼포먼스의 기록들. 김민우 작가는 역동적인 힘이 요동치는 일상을 그렸습니다. 내재된 불안과 어떤 사건의 전조 증상 등을 품고 있는 일상의 몸의 행위를 그림에 표현했습니다. 불안의 표출, 그리고 연결된 관계, 충돌과 갈등을 평면이라는 회화의 본질 안에 담아냈습니다. 올해는 평소에 좀 관심 있었던 퍼포먼스를 접목하여 작업 연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4차원이라는 퍼포먼스의 시공간적 속성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흥미가 생겨서 이러한 것들을 2차원 평면, 즉 회화에 어떻게 이식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이 스튜디오와 신체 모델링 작업들입니다. 오버데일 저 너머, 자연 발생 조건, 퍼포먼스의 기록들 전시는 오는 20일까지 영천 예술창작 스튜디오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안동시가 동유럽인 아제르바이잔의 고대 역사 도시 슈샤시와 우호 교류 도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특사가 직접 방문해 안동시와 역사 문화유산 보존과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의 경상북도 방문 시 상호 교류를 위한 회담 자리에서 논의되며 성사됐습니다. 슈샤시는 세계 투르크 문화 국제기구가 선정한 2023 세계 투르크 문화의 수도로 투르크 문화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